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암진단비 청구 관련해서 지급 거절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암진단비를 지급을 할 때 보험회사는 첫 번째는 물론 진단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에는 진단서 질병분류 코드만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보험약관에는 병리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현미경을 보고 악성인지 여부를 판단한 그 조직검사 결과를 가지고 암진단비 또는 암수술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또 암수술비를 청구하실 때는 진단서보다도 조직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고 이 조직검사 결과지에 악성인지 또는 상피내암인지 제자리암인지를 확인하시고 청구를 해야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도영의 보험상 TV.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을 했는데 만약 R/O 이것은 룰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uspicious 즉 의심이라는 말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대부분 조직검사 결과지에 써 있는 이 문구대로 이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통 이런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 보험회사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의료 자문을 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나는 주치의사, 즉 항암 치료를 권유하거나 또 수술과 같은 이런 치료를 권유하는 의사는 임상의사, 여러분이 흔히 주치의사라고 알고 계신데 주치의사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의료자문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일단 진료실에서 만나는 의사가 있고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의견을 내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견을 내는 의사,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병인지를 의견을 내는 의사를 병리학 의사 또는 진단검사의학 의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같은 병원에서 두 의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진단비나 암수술비를 청구하시는 경우에 진단검사 결과와 여러분이 만나는 주치의사의 의견이 동일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즉 한쪽에서라도 의증, 의심이라는 말이 있다면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험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느 의견이 진짜인지 무엇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정 진단을 한 의사, 즉 악성암이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진단을 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서 이것이 악성 종양이고 보험회사는 일반 암임을 나타내는 그런 확정적인 진단에 대한 추가 소견을 받아서 보험회사와 분쟁을 하는 것이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학병원을 가는 경우라면 대학병원에서는 그 전 병원에서 했던 조직검사 이외에 다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또다시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조직검사 결과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악성 종양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떨어집니다. 다만 앞에 했던 조직검사 결과처럼 의심이 있다거나 또는 DCI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의사와 면담을 할 때 의사는 영기암이나 일기암이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술한 사실만 가지고 암이라고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암이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암이냐 상피내암이냐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암인지 상피내암인지 제자리암인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구분을 하는 것이고, 의사가 치료라는 부분에 목적을 두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직을 떼내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보험금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단순히 진단서 한 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확신을 하시는 것보다는 반드시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을 해보고 분쟁이 될 만한 이런 단어들이 있다면 병리학적 진단 이외에 임상학적으로 암이라는, 즉 주치의사로부터 이것이 암의 확정이라는 그런 소견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위험을 줄이고 보험금을 더 잘 받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나 암 수술비, 그리고 항암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에 대한 사건을 의뢰를 받게 되면 저는 진단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초진 기록지, 경과 기록지, 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 같은 이런 기본적인 병원 서류를 모두 검토를 해서 왜 이것이 확정적으로 암인지, 그리고 보험에서 말하는 일반암인지 또는 제자리암인지 상피내암인지, 또 수술인 경우에 어떤 수술인지, 수술 방법은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어떤 종류의 암 수술비에 해당이 되는지를 글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글, 문서를 손해사정서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서는 보험회사에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 자신의 의견을 써서 문서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 진단비에서 중요한 것은 진단서가 아닙니다.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 기록지,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특히 어떤 약제를 쓰는지가 항암 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분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암보험금과 관련된 이런 일을 맡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를 만나서 초진 기록지부터 모든 서류를 발급을 해서 모두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제가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청구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 또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한번 결정한 것을 잘 뒤집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그 누구도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이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회사에서 지시한 대로 그렇게 일을 할 뿐이고, 여러분이 청구한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지급될 보험금이라면 대부분 무리 없이 보험금을 받겠지만,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조사자를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떤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의심을 할 그 단계는 바로 조사자가 파견이 되는 경우입니다. 조사자가 파견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에 어떤 분쟁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직검사 결과지나 여러 병원 기록을 모두 다 살펴보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보험금을 잘 받는 방법이고, 또 제가 일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험 보상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이상 김도형의 보험보상TV였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